자, 이 단어는 함수 단원인데, 그지? 우리가 여기서는 함수의 뜻을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야. 이제 함수의 뜻은 수학 하에서 배웠단 말이지. 정의역, 공역, 1대1 대응, 그다음에 뭐 역함수 이런 거, 합성함수 이런 이제 함수의 뜻을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수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안점은 이거야. 주안점은 그래프를 이제 자유자재로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야. 함수의 뜻은 수학 하에서 배운 거 뭐 그 이상 안 가. 합성함수, 역함수, 뭐 정의역, 공역, 1대1 등 뭐 이 정도의 뜻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은 이제 특징이 뭐냐? 뭐 이제 수학적인 과제를 보통 이제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던 것을 이제 그래프라는 도구가 생기면서 시각적으로 즉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었다. 그지? 그럼 이제 생각만으로는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그 생각에 맞는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 즉 눈으로 표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머리로만 하던 때에 헷갈리던 일들이 되게 선명해진다. 이런 게 되게 많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도입된 이후에 수학의 발전 속도, 특히나 이제 대중화, 일반화되는 속도가 그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도 훨씬 빨리 발달했다고 해. 이제 그렇게 이제 티 안 나게 수학의 역할이 있는 거지. 어쨌든 이 그래프를 다룰 때 이제 출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어진 수학적 과제를 이제 어떻게 시각적으로 바꿔서 누가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느냐 여기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뭐 함수의 지수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든가 뭐 지수의 밑이나 로그의 밑이 뭐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뭐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좀 싱겁거나 지루할 것 같아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를 짚어볼 만한 문제만 몇 개, 한 10여 개 내가 고른 것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자 문제를 풀면서 뭐 나한테 또 따로 질문을 하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쭉 넘겨서 91쪽을 펴볼까? 91쪽에 보면 이게 지수로그 함수 이렇게 요런 애들은 삼각함수까지 포함해서 보통 초월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뭐 교과서에 이게 왜 초월함수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긴 해. 근데 이제 보통 이 다항함수들은 개수가 유리수,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다항함수들은 개수가 유리수인 n차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야. 다시 말해서 이 n차의 n은 아무리 크더라도 딱 정해져야 돼. 그걸 유한차수라고 하지. 유한차수. 엄청 커도 괜찮은데 물론 고등과정에서 커봤자 뭐 5제곱 정도면 충분하지 뭐. 어쨌든 개수가 유리수인
유한차수의 이제 다항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다항함수라면 그거와 비교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을 이제 몰아서 초월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한차수의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값을 근사시켜서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안 되더라.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런 애들하고 이제 같은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은 미적분에 가면 이제 무리수 E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뭐. 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없어.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애들이라 얘네들이 서로 만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서로 결이 다른 애들이라서 일률적인 계산 방법이 없어. 그런데도 문제를 낸다 이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387번에 보면 y는 루트 2의 x제곱 이런 지수 함수가 하나 있고 y는 뭐냐 이게 로그 루트 2의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x가 양수면 이렇게 그다음에 x가 음수면 x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럼 예를 들면은 요 녀석하고 이제 교점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관계를 보니까 이 둘이 어떤 관계야? 네? 요 함수. 이 지수 함수하고 이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지? 역함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지수 함수하고 다항 함수의 교점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된 거야. 아니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없는데 이거를 계산하라고 해.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풀더라?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맞아.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적당히 좀 웃긴데 그래서 등식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으면 어제 수업 해보니까 어떤 친구가 안 만나잖아요. 그러더라고. 이거 둘이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안 만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는 얘기인가? 있냐 없냐? 막 대충 근데 적당히 대입을 한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넣게 하진 않아. 대략 한 자릿수 정도에서 보이도록 하니까 x가 2 만족하지. 루트 2의 제곱이면 2고 2면 2니까 또 뭐 x가 4. 이 정도야. 그리고 뭐 두 개 찾았으니 더는 없겠지? 그죠? 지수함수 그래프 형태하고 직선 y는 x하고 뭐 일단 두 번 만났으니까 더 이상 만나지는 않겠다. 그죠? 두 개. 근데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뭐 y는 a의 x제곱의 지수함수라고 하면
a가 1보다 크면서 요 a 값을 1 쪽으로 점점 보내보면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다 이거지. 2, 4 얘는 y는 루트 2x 이렇게. 그래서 뭐 궁금하잖아?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접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예.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뭐 판별식 이런 것도 없어. 여기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해? 이것도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돼. 네. 얘네들이 초월함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초월수인 e를 배워야 접근이 이제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경우에 a가 여기 딱 접할 때 있잖아. 요놈이 a가 뭐 나오냐 2의 2제곱 이런 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적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학 1에서는 어떻게 한다? 적당히 대입해서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지.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지 없지 당연히. 자 그런 점에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 볼까? 별거 아니지만 이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419번을 볼까? 97쪽에 419번에서는 A가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값의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저 식의 값, 뭐 A의 값, B의 값, C의 값, 이 값들을 구하여 값을 구해보니까 얘가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지. 어떻게 접근해? 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값을 모르지만 눈으로 알 수 있게,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대소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투에도 가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투에도 가보면은 뭐 그래프가 y는 fx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가 양수 a가 있고 여기가 양수 b가 있다. 이제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중에 뭐 니은 갔더니 AFB 보다 BFA가 더 커요. 막 이런 주장이 있어. 그거 어떻게 판단해? 양수다 A보다 B가 크다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이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것 말고는 뭐 식도 없잖아요. 어떻게 했었지 이런 거? 네? 요 식을 그래프상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바뀌지 이게? A나 B나 뭐 양수잖아. 다 양수니까 양변에 A, B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테고 요놈으로 나눠보면 B분의 FB 우변은 A분의 F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니은의 주장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얘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럼 요게 의미가 뭔데? 여기 의미가 뭐야? 여기다 써줘야 돼? 요걸 여기다 쓰자. 빼기 0, 빼기 0. 이렇게 쓰면 좀 알아보기가 더 쉽나? 이게 뭐야 의미가? 0, 0 원점하고
A, F의 요 점하고 요 점 A, F 이렇게 그죠? 원점하고 A, F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런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럼 요거는 맞는 얘기래. 참이다. 자, 이와 같이 접근을 할 텐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 식들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거를 이제 주어진 걸 이용해서 한번 보자고요. 점 A 점 P가 로그 A 플러스 1의 A 점 Q는 로그 B 플러스 1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요 점이 주어진 치수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고 이 녀석이 자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사실 그게 제일 이제 개연성이 높은 추측이야. 그래서 OP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해요. 그럼 뭐 이게 로그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게 OP의 기울기야. 그럼 얘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 없어? 자, 역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식에서 요 놈의 모양이 보여야 될 텐데 보이겠지? 자, 역수를 취해 보자. 그러면 A분의 로그 A 플러스 1이고요. 뭐 A가 나눠졌다는 건 A분의 1을 곱했다는 거하고 같으니까 로그 앞에 A분의 1이 곱해졌다면 얘가 로그 A 플러스 1에 A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 여기 이제 드디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이 대문자 A, 즉 로그 A가 이거 기울기의 역수다. 그러면 뭐 요놈도 뭐 나오겠다. 그지? 로그 B가 뭐가 나올지 이렇게 대부분은 거의 뭐 99%는 이런 식들의 대소 비교 문제들은 그래프상에서 기울기의 의미를 띈다. 이렇게 보면 헤맬 일이 없잖아요. 내가 아까 이름을 기억을 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누구야? 유승민, 서승민, 유승원, 헷갈려. 서승민. 힘들어? 힘드십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라도 같이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자. 중요한 사항이니까. 좋아. 요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 봐. 바로 다음에도 있어. 421번에 보면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 자, 요런 애들이 사실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데 대체로 수능 내신에서 1등급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이런 애들을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완전 자기 걸로 100% 세이브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볼까요? 421번에 보면 이 fx가 2의 x제곱 얘는 1 이하에서 그다음에 로그 2의 x는 1 초과인 0에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딴 거보다 자, 나는 여기에 주목한다.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B가 같다. 자, 이 조건을 이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 B하고 이 두 점은 fx 그래프상의 점이래. 두 점에 대해서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개연성이 높은 추측이 뭐다? 이걸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 보려고 한다?
이 기울기하고 관련이 없을까? 이게 가장 개연성이 높은 추측이라니까.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A 빼기 C 마이너스 B 플러스 B 이렇게 볼까? 얘는 마이너스의 B 빼기 B 이렇게. 그럼 여기 y 좌표의 차이, 즉 y 값 증가량이 되고 여기가 x 값의 차이, x 값의 증가량이 되니까 a 빼기 c 분의 b 빼기 d가 y1이다. 응?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획기적인 진전이 생긴 셈이야. 오케이? 예. 그럼 a가 더 이제 작으니까 이 점이 왼쪽에 있는 점이고 이 점이 오른쪽에 있는 점인데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놈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그러니까 요 그래프 상에 두 점을 이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방법은 어때? 한 놈은 왼쪽 편에, 한 놈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같은 쪽에 있어서는 기울기가 양수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하고 이 두 그래프의 관계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되는 셈이야. 이 둘은 어떤 관계야? 두 그래프는 어떤 관계? 대답을 잘 안 하네. 얘는 왼쪽은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일부, 오른쪽은 로그 2의 x 그래프의 일부. 둘은 어떤 관계야? 좀 그림이 안 맞다. 여기 대칭이지? 둘이 역함수 관계인 거지. 그럼 이제 역함수 관계인 녀석들 각각 위에 점을 하나씩 잡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연결을 했으니까 좀 그림이 너무 안 맞는데?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잡힌 녀석들을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됐으니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원래 이 두 점은 여기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인지 알지? 그죠? 그 직선의 대칭인 관계다 이거. 똑같은 얘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문제를 접하자마자, 문제를 읽자마자, 버퍼링 없이 즉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이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 이거지. 시간을 많이 주면 다 풀 수 있겠지. 근데 우리의 현실은 시간을 많이 안 준다는 데 있지. 그렇지요. 자, 다음은 107쪽에 445. 자, 여기서도 보면 말이지, 이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과정, 특히 이제 도형 단원의 기본기를 깔고 있어서 이런 애들도 이제 뭐 구구단이 작동하듯이 구구단이 무리 없이 아무 때나 숨 쉬듯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해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 한 녀석은 이렇게 되거든. 한 녀석은 일단 요거랑 둘이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를 살짝 하고 출발하자.
이 둘은 여기가 원래 x 세제곱이었던 것인데 여기에 자 임의로 x 값을 잡아요. 임의로 x 값을 잡았을 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위치 관계가 어때? 얘가 3배 높지, 그지? 네, 요거 때문에 자 이런 거 문제풀이에 티 안 나게 그냥 작동하여야 한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뭐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B, 여기가 C, D, A. 그런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A, B, B, C가 1대 2다. 자,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가 1대 2다. 그러면 뭐 1대 3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뭐 AD 대 DE 그러니까 또 1대 2가 돼. 또 BD CD 이거는 어때? 여기 BD하고 CD 요 둘은 길이비가 1대 3이지. 이런 성질들을 이제 숨쉬듯 사용해야 하는데 잘 하다가 이 애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혹시 막히게 되는 경우에 둘이서 앉아서 원인을 같이 이제 찾다 보면 대체로 중학교 도형의 닮음이나 합동, 그다음에 원의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데서 막혀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해. 그거 한가하지? 예? 아니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운 것들은 열심히 잘 알고 잘 배워서 잘 알고 있고 언제든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더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때 작동을 안 한다. 이게 참 안타깝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면 이제부터 여기가 1대 2가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도 1대 2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요 점하고 이렇게 이으면 이거 어디로 갈까? 여기가 FG야. F. 그러니까 GF의 연장선이 어디로 가야 될까? 봐봐. 여기가 1대 3. 그지? 여기가 1대 2, 1대 2니까 이 둘이 연장이 되면 요렇게 꼭지점 A로 모여야 돼. 이게 닮은